이 영상에서는 그 폭행 신고 당시에 이제 출동 경찰관에 대한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그때 당시에 내가 폭행 고소를 했을 때 4명의 경찰관이 출동을 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그 아저씨가 시비만 걸었을 때도 내가 신고를 했어서 그래서 그때 2명이 이제 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이후에 그 아저씨가 내 팔을 잡아 끌고 막 나를 때리려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내가 신고한 거예요. 왜 빨리 안 오시냐고. 그렇게 해서 결국 4명이 도착한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2명이 이제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출동했던 2명의 남자 출동 결차 아니 4명 다 남자긴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어떤 2명은 이제 폭행 때문에 온 사람들이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미 고소장을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직접 쓰라고 했어 그 당시에. 그 나한테 도착해서 그 먼저 출발했던 2명이 오고 나서 한 얼마 안 돼서 바로 2명 다시 2명이 더 왔어. 그러니까 그 나머지 마지막에 어떤 2명이 나한테 고소장 주면서 폭행 고소할 거면 지금 당장 쓰시라고. 그럼 자기네가 그 정보 첨부해가지고는 이제 바로 넘기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야 나한테.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걸 쓰고 있었거든. 근데 먼저 도착했던 2명의 경찰관 중에 1명에 대해서 내가 되게 의문점을 가지게 된 거야. 그 사람 되게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해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 막 뭐 전현무 뭐 스토킹 가지고 고소했던 사람 아니에요? 막 이래. 엄청 깐족거리면 그때 신고하지 않았어요? 막 이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PC방을 가기 시작한 게 뭐 예를 들면은 이 PC방에 처음 가기 시작한 게 그 폭행이 아니라 그 납치 감금 고소했다가 고소할 때쯤부터 다닌 PC방이었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른 PC방 다녔었고 그전에는 예전 집 근처에 있는 PC방을 한참 걸어가지고 다녔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너무 멀어서 좀 이 근처에 새로 그 이사해서 이제 지내고 있던 동네에 PC방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는 알아본 데가 여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PC방은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을 때였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가긴 했지만 예를 들면 다닌 지 뭐 한 달 반? 뭐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였어. 11월 그쯤부터 다니기 시작했던 거였어. 근데 이제 12월 달에 이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왔던 그 경찰관이 우리 집에 7월 달에 내가 예전에 6월 달에, 그러니까 6월에 내가 이사를 했잖아. 원래 있던 오피스텔에서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했다고 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소음 발생했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 소음 발생하기 전에 이제 6월에서 7월 사이에 내가 한번 그 CCTV가 꺼진 적이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전화한 적이 있어. 112에 우리 집에 누구 들어왔던 것 같다. 그러면서 CCTV 꺼졌고 내 집 바로 앞에 있던 CCTV 꺼졌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사건들이 같이 발생하면서 내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안 찍혀서 그게 너무 수상해서 내가 집에 누군가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신고했던 적이 있는 거야. 7월 달에. 그때 이제 유선 전화로 전화를 했었어. 그때 핸드폰 없을 때라서 유선 전화로 신고해가지고 이 경찰관이 이 사람이 왔던 거야. 이 사람이 그 출동 경찰관이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 근데 중요한 건 말했다시피 내가 집에서 그 경찰관을 불렀었고 유선 전화로 그 사람을 불렀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12월 20일 날 이 사람이 다시 출동해서 그 PC방에 왔을 때는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 경찰관, 예를 들어 A라고 부를게. A라는 경찰관을, 그러니까 이 출동 경찰관을 7월 달에 만났을 때는 핸드폰 없었었고, 그냥 그 유선 전화로 했었었고, 그리고 12월 달에 만났을 때 핸드폰으로 연락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날 알아보고 나한테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전현무 스토킹으로 집에서 뭐 불법 촬영한다고 불렀던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엄청 깐족거리는 거야. 내가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폭행에 대한 고소장 작성하고 있고 옆에서 그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나를 폭행했던 사람은 막 난리를 치고 있어. 막 시끄럽게 계속. 근데 나보러 이러는 거야. 나중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나보러 이래.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 고소장 빨리 작성하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먼저 도착했던 그 2명의 경찰관 중에 1명이 나한테 이제 깐족거리면서 뭐 전현무 그때 스토킹으로 집에다가 불렀던 사람 아니에요?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예,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내가 했어. 지금 고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관련된 사건으로 막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나보러 그래요? 내가 그 전현무라는 사람 잘 아는데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이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에? 막 그랬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뭔 개소리를 하나 이 사람이. 근데 막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이 뭔데 그 전현무를 잘 아냐고.
전현무 뭘 아냐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내가 그랬더니 뭐 약간 장난식으로 깐족거리면서 또 이상한 소리 해.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이 사건 진행 중이라고 지금 그 변호사 선임한 데는 임창정 사건 최근에 맡았던 데라고 했더니 임창정? 임창정도 나랑 잘 아는 사이인데 막 이래 그 경찰이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새끼가 왜 이러나 그냥 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나는 그냥 고소장 계속 쓰고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전현무가 쓰는 글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이트 내가 들어가 봤는데 자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옆에서 깐족깐족거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꼬는 듯한 말이 계속 하길래 내가 나중에 그랬어. 당신 이런 행동하는 거 나 그냥 민원 넣을 거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만 뭐 어쩌고 또 이러면서 넣으란 식인 거야. 그래서 이름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박땡땡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기억하고서는 내가 바로 집에 가서 이제 신문고를 넣은 거지. 이제 국민신문고를 넣은 거야. 그래서 이제 소극행정으로 다 넣었고 불친절하고 깐족거리는 경찰 신고하는 거다. 이제 민원 넣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내용 쓴 거를 지금 보여주면 본인이 2024년 12월 20일 오전 8시 17분경 봐봐. 난 아침에 되게 일찍 갔다는 거야, PC방에.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 시간대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남성이 나한테 이제 폭행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 박땡땡 씨가 박땡땡이라는 경찰이 본인이 얼마 전 스토킹 사건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을 기억하고는 이게 진짜 웃긴 거야. 7월 달에 우리 집에 불렀었어. 근데 12월 달에 다시 출동했다고 내가 핸드폰 번호 없을 때였어, 그때는. 그러니까 내 막 신분증 같은 걸 보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굳이 신분증 확인하지도 않았어, 그때 내가 신고했을 때. 신분증은 보통 신고를 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신고 당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신분증을 확인해도 내 신분증 확인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내 막 신원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되게 수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신고했던 사실 기억하고 본인에게 확인하고 맞다고 했더니만 그 경찰이 그 스토킹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러니까 전현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형이 그럴 리가 없고 그 형은 자기랑 친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스토커가 활동하는 웹사이트에서 글을 많이 읽어봐서 자기가 잘한다고 이상한 말을 짓거리면서 깐족거림. 그래서 본인은 현재 그 스토커 관련한 납치 감금 사건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건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납치 감금에 대해서 이제 조사 중이었고 내가 수사관 정씨 수원 영동경찰서 수사관 정 씨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였어. 흥신소와 연루되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보이는 경찰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충 의사를 제출해둔 상황임. 이 박땡땡이란 경찰은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을 보이며 피해자인 본인을 조롱하며 부인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경찰로서의 자질이 의심됨, 징계 처분하기 바람 이러면서 요약하자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피해자에게 함부로 이상한 말들을 내뱉는 등 경찰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임. 또한 자기가 스토커 남성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이상한 소리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받을 사유가 된다고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민원인을 그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민원을 넣은 거지.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연장이 됐어. 자기네가 이거 뭐 조사하기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연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7일인가 10일인가 뭐 이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7일이 더 연장이 돼서 뭐 한 2주 넘어서 결과 나온 거지. 결과 뭐라고 나냐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니만 기와의 민원 요지는 이러한 출동 경찰관이 불친절한 언행과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래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내용을 출동 경찰관에게 확인했더니 이전에도 민원인을 별건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어. 기억이 뭐가 있어? 어떻게 기억을 해? 7월 달에 신고했던 건 집에서 신고했던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살고 있던 새로 이사 갔던 오피스텔 자체가 컴플렉스가 엄청 커. 거기서 뭐 경찰 정체 신고가 나밖에 없었겠어? 그 사이에? 7월 달에 신고를 누군가가 했어. 예를 들면 내가. 근데 집에서 신고했을 때랑 PC방에서 만났을 때랑 사람 얼굴을 어떻게 기억해? 5개월이 지났는데. 그렇잖아. 5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내 얼굴 알아보고 바로 전현무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나는 웃기다고 생각한 거야. 나를 어떻게 기억해? 그것도 웃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침에 PC방 갈 때 보통 머리 묶고 막 안경 쓰고 막 엄청 대충하고 가. 이제 추레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야. 집에서 있을 때는 그때 오전인가 뭐 오후인가 뭐 어쨌든 그랬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내가 일하고 있다가 뭐 연락을 했다거나 이런 식이었어. 그랬는데 뭐 굳이 그거를 기억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야. 내가 옷차림이나 아니면 뭐 행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나는 심지어 화장만 해도 다른 사람 같은데.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서는 기억이 나서 뭐 전현무 얘기를 했다는 게 웃긴 거잖아. 그리고 뭐 사건 현장의 분위기를 풀기 위하여? 사건 현장의 분위기를 왜 풀어, 경찰이? 출동 경찰관이 폭행 사건에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으면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안심시키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사건 현장의 분위기를 왜 풀어, 자기가? 그런 깐족거리면서. 민원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뭔 개소리야. 뭐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막 전현무랑 자기가 잘하는 사이고, 전현무가 인터넷에서 글 올리는 거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 이런 소리를 왜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런 식으로 취지를 대화하다가 민원인과 다소 오해가 생겼다고 이렇게 개소리를 써놓은 거지. 답변도 개소리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이게. 그래서 민원인에게 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만 느꼈다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드리면, 이게 아니야, 나는 이거 원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징계를 해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리고 향후 신고 처리에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있어서 보다 절대된 언행?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경찰관이 와가지고 피해자를 깐족거리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쳐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와가지고 뭐 비꼬면서 막 깐족거리면서 그런 말 하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개소리를 하는데 답변도 개소리로 온 거지. 그래서 절대는 언행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왔길래 내가 이걸 전화를 했어, 여기다가. 이 답변을 쓴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무슨 뭐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하려고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었다. 내가 뭐 바보냐고, 뭐 내가 나이가 몇 갠데 그거를 구분을 못 하겠냐고. 누군가 공감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지, 비꼬고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하는 건지, 그걸 구분 못할 정도로 멍청하겠냐고. 내가 나이가 몇 갠데. 그러니까 내가 따졌어, 다시 전화해서. 그랬더니만 그 수사관이 이 민원 자체를 담당했던 그 사람이 나보고, 그러면 민원을 한번 다시 넣으래. 그럼 자기가 이걸 청문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야. 청문감사실로. 그래서 다시 넣었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넣고, 이제 앞에 부분은 똑같아. 그리고서 마지막 그 중간 캡처본 있지. 캡처본의 마지막 문단 보면은, 답변에서는 공감 차원에서 한 말들이라고 했으나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으며 명백한 조롱과 비웃음이었고, 따라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조롱을 일삼는 행위는 경찰로서의 자질 부족이다, 이렇게 쓴 거야, 내가. 그랬더니 얘네가 다시 또 답변이 온 거지, 이제. 이게 답변 온 거야. 이제 기각해서 뭐 이런 제출한 민원 내용이 출동 경찰관이 불필요한 언행 등으로 민원인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여 징계를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기와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런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이전 112 신고 내역 등을 확인하여 위험성 등을 판단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112 신고를 할 때 예전에는 유선 전화로 했었단 말이야. 그때 핸드폰 없어서 유선 전화로 했었어.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했었단 말이야. 그럼 내 번호가 매칭이 안 돼. 그거 걔네가, 그리고 내 막 신분증 달라고 이러거나 하지 않았어. 그러면 걔네가 그거를 매칭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 사람이 예전 전현무 스토킹으로 신고했던 사람이다,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무슨 112 신고 이력을 확인해서 이거 위험성을 판단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전 답변 내용에서는 그냥 기억이 나서 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기억이 나서 나한테 그런 소리 했다고 해놓고선 이번에는 말이 바뀐 거야. 신고 내역을 봐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아예 지금 일관성이 없는 대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전 신고 이력을 바탕으로 다시 말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예전에는 유선 전화를 했기 때문에 내 핸드폰 번호가 연결된 이 신고 이력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민원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행으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소속 부서인 산남지구대에서 권고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징계나 뭐 권고했다는 거지. 뭐라고 했다는 거야. 혼냈다는 소리야. 다시 한번 기획에 불쾌한 경험을 해결해 드려서 죄송하며 뭐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온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이거야. 내가 비슷한 동네에서 계속 신고를 해서 같은 경찰관이 출동한 일이 한 번 있는 일은 아니야. 같은 사람이 다시 올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맨날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야. 막 몇 달에 한 번 걸쳐서 신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날 기억할 리가 없다는 거야. 집에서 똑같이 신고했어. 집에 있다가 누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아. 이래서 다시 전화해서 뭐 신고하거나, 그때 당시에 7월 달에 그 출동 경찰관이 왔을 때도 내가 집 밖에 나갔다 와서 CCTV가 꺼져 있는 걸 확인하고 그러고 신고한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옷차림이나 행색 같은 게
제대로 차려입고 나갔다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대로 차려입고 낮에 갔다 와서 신고한 거기 때문에 그때랑 이 PC방에서 만났을 때 얼굴이나 몰골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야.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기억했다는, 처음에 답변 왔을 때는 분명히 기억하고서는 나한테 말 시켰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 다시 얘기할 때는 112 신고 이력 봤다 이렇게 거짓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거짓말인 거야. 둘 중에 하나는. 그리고 나는 이게 말했다시피 112 신고도 예전에는 유선 전화를 했었고 지금 핸드폰 번호를 했으니까 같은 사람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뭐 얘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언젠가 한 번은 거짓말 한 거지 결국에는. 그리고 뭐 어쨌든 권고해서 직무교육 실시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 경찰관이 어쩌면 돈을 먹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전현무가 예를 들면 내가, 왜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트랩을 넣어놨었잖아. 예를 들면 트랩을 넣어놨다고 쳐봐. PC방이든 아니면 뭐 공연 음란죄든 아니면 뭐 길가에서든 내가 약간 신고를 하고 있고 계속 누군가랑 이렇게 마찰이 생겨서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잖아 계속. 신고는 계속 했잖아. 3번인가 했잖아. 11월 달부터 12월까지 그 2024년도에 3번이나 했단 말이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3번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나는 이 PC방에서 누군가 또 시비를 걸어서 만약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얘는 또 신고할 애라는 거를 대충 알 수 있잖아. 전현무든 전현무 흥신소 직원이든. 그러면 얘네는 미리 112 그 동네에 112 신고했을 때 출동하는 경찰관 중에 누군가를 심어놨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깐족거리면서 뭐 전현무가 뭐 괜찮은 사람이라는 둥, 내가 전현무랑 잘한다는 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내가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믿더라도 경찰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지 보통은. 근데 저 경찰이 내가 느끼기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의 약간 심기를 건드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사람도 어쩌면 흥신소에 연루된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흥신소의 뭐 직원인 아니지라도 뭔가 돈을 누군가 찔러주면서 이 여자가 신고가 들어오면은 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기분 나쁘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미 수사관 정씨 사건에서 수사관 정씨가 수상하게 행동한 정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수상한 정황이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다른 경찰한테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흥신소에서. 전현무가 뭐 직접 움직이진 않지. 지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지도 돈을 벌어야 흥신소한테 돈을 줘가지고 날 괴롭히지. 상황은 그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